최근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형사 재판에 넘겨져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신문하는 직위원 부장판사는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어 보수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 확인 절차에서부터 구속 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을 대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태도는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한 모욕감을 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느껴지고, 이는 사법체계의 선진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드디어 법원이 정치적 편향이 아닌 공정함과 균형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에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 안팎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흔히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직입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현재 무직이신가요? 라는 식으로 존중 어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줄 수 있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국민이 뽑아낸 대통령이 구속되어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직위원 부장판사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보수층은 신뢰를 보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준비한 방대한 PPT 자료를 윤석열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국민을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해명하는 장면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범죄 혐의가 아닌 국가적 갈등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의 비판과 공세가 날을 세울수록 직위원 부장판사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시청자라면 이 같은 모습이 안겨주는 안정감과 희망을 잘 느낄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어떤 반전과 논란이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예전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직업란을 물으면 무직입니다 라는 짧은 답변이 오갔고, 당시에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이 주는 무게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에게 현재 무직이신가요? 라고 물었다는 사실 하나가 많은 보수층 시청자들에게 꽤 인상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질문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피고인으로 전락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느껴지고, 실제로 저변에서는 과연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무직입니다 라는 뻔한 답변을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전 정부나 혹은 그 이전 정부를 지지하던 보수 성향의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장면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의 무게를 감당해온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 상황이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동시에 정치적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에게 무직인지를 존중 어린 어조로 확인한 것은 보수층에서 늘 주장해오던 원칙인 법 앞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과거 어떤 시점보다도 국민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검찰이 제시한 수십 장의 PPT 자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방대한 자료가 나오면 피고인 측은 쉽게 반박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오히려 PPT가 제시된 하나하나의 근거를 반박하고 국민을 위한 비상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장관과 나눴던 대화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시각을 두고 김계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이야기 역시 보수층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가 전복을 꾀했던 게 아니라면 검찰이 제시한 PPT가 설사 얼마나 방대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재판이 흘러갈수록 판사와 피고인의 상호작용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문영배가 재판 운영을 주도하던 시절의 모습과 직위원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적이라는 점입니다. 문영배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충분히 의견을 펼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직위원 부장판사는 변론의 기회를 아예 40분 이상 주었다고 하니 이런 변화는 법정 안에서 그만큼의 여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보수층 시청자들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파와 좌파 진영이 이 재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떨치지 못합니다. 이재명 등 야권 인사들이 이 사건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이니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위원 부장판사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최대한 밝히고 피고인이 해야 할 해명도 충분히 들은 뒤에야 결론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보수층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제야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려는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거나 탄핵,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었지만 각자의 재판 과정이 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40대 이상 시청자들은 과거 정부를 겪으면서
가지게 된 경험과 기억을 되짚으며 이번 재판이 과연 과거의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에서 한층 성숙해진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비상조치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보수층에게 어필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보수 진영이 항상 지지해온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게 차분하게 현재 무직이신가요? 라고 묻고 동시에 PPT를 근거로 내란 혐의를 제기하는 검찰의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는 적어도 법정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정 싸움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지적했다는 PPT의 사실관계 오류, 그리고 문영배 시절과 대조되는 재판 진행 방식 등은 모두 보수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대립하는 문제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 한 명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지켜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보수층이 중시하는 안정감과 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식의 재판 진행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언론에 의해서도 또 실제 법원 취재진에 의해서도 비교적 신중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견지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문영배가 주도하던 엄격한 심리 때문에 재판 초반부에는 윤석열 측의 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고 그로 인해 검찰의 단정적인 PPT 내용이 먼저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 진행이 바뀌면서 윤석열 변호인단도 한층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시하고 PPT에 대한 반론을 구체적으로 펼치며 지기현 부장판사 앞에서 시민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주장을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층이 기대하는 법치주의의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과거 정권들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서로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면서 재판이 온전히 법적 논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론몰이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다 냉정하고 신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조치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검찰이 내란 혐의라고 단정 지으려는 근거가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보수층은 물론이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시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권의 비판과 검찰의 입장이 힘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판결 이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재판이 한번 틀어지면 다시 정치적으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4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도 적잖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통령들의 재판 과정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흐름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들을 다시금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에 섰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이슈가 아니며 그를 신문하는 판사가 이전과 달리 배려와 공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점은 보수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40분 넘게 발언 기회를 얻은 윤석열은 준비된 PPT를 역으로 활용하며 내란 혐의는 검찰이 오해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또 국민적 시각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가 관건일 텐데 이미 한쪽에서는 이재명 등 야권 인사들이 이는 분명한 정치적 기획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정치적 과잉 해석이라 치부하기도 하지만 결국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세부적인 자료와 증언 그리고 윤석열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반박 근거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여줄 중립적인 태도야말로 우리 사법체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재판이 과거의 전직 대통령 재판들과는 달리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법정 드라마를 펼쳐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시청자들은 더욱 깊은 시선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을 때도 정치적 갈등이 심각했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격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층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내놓은 공소 내용에 대해 이재명 등 야권 인사들이 신속하고
거센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쟁의 형태로 비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는 법정이 정치적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고 차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소송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적어도 법정 안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기류가 감지된다는 긍정적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판장마다 미묘하게 달랐던 태도가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막거나 또는 대통령의 위상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보수층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동안 자칫 검찰과 피고인이 물밑에서 벌이는 신경전 때문에 본질이 가려질 수도 있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증거 자료와 증언 그리고 실질적인 공소 사실을 최대한 투명하게 드러내고 피고인인 윤석열 측이 소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등 야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보수 인사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동안 정권 교체기가 거듭될 때마다 정치적 보복수사 논란이 불거져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것은 정치 수사도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던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지는 강경 대응 예고가 단순한 공세로만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보수층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라는 흥미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여주는 태도는 보수층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정에서만큼은 한 명의 피고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폄훼나 가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런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도 최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충실하게 듣고 증인들의 진술이나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또 불필요하게 정치적 해석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 나름 호평받는 이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홍장원 등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인물들의 진술을 곰곰이 살피고 이를 단순히 유죄를 입증하거나 무죄를 증명하는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 속에서 평가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공정한 법 집행 및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재판장이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의 영향에 휘둘려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워낙 큰 주목을 받고 있기에 어느 쪽 결론이 나오든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적어도 보수층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원칙적인 재판 운영이 재판이 정치 분쟁의 연장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검찰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헌정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대거 제출했고 야권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범야권의 공조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서도 지기현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되 오해의 소지가 큰 자극적 해석이나 자의적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치는데 왜냐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중 일부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언론이 일방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 여론을 호도했던 전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있어 이런 종류의 재판은 그저 몇몇 뉴스, 헤드라인으로 소비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정치사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금석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수층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고 본 사건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 막바지까지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 법정 안팎으로 난관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재명 등 야권 인사들의 강경 대응 예고는 이미 시작부터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모양새이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야권의 지지자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어떻게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강조해온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이런 갈등 국면을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사법부가 이번에야말로 정치적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보수층이 바라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 혐의가 실제적으로 입증될 것인가, 아니면 보수층이 말하듯이 검찰과 야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장된 공세를 펼치는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또다시 대한민국 전역에 격한 논쟁이 휘몰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처럼 꼼꼼하고 원칙적인 태도로 사건을 살피면서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가감없이 듣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보수층이 이번 재판을 유독 흥미롭게 지켜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섰지만 이번 사건처럼 재판부가 피고인의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그 발언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각종 반박과 해명이 단순히 막혀있지 않고 오히려 검찰 측이 제시한 방대한 PPT 자료를 역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의 사법부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 또다시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심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조건적인 구속이나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 그리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보편적인 가치와도 부합합니다. 국내외 시청자들도 이번 재판을 보며 한국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인가, 아니면 아직도 정치적 편향이 강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텐데, 윤석열과 검찰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여주는 중립적 태도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성숙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뽕튜브를 애청하는 시청자들이라면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질 뻔했던 이 재판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법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의 공정함이 담보된다면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대외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제 언론들이 이번 재판의 전개 양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제시하는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검찰이 내놓는 증거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펼쳐지는 두 진영의 공방이 단지 정치적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절차와 합리성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모습을 선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 스스로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깊이 내재화한 사회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기현 부장판사와 재판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뽕튜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앞으로도 재판의 향방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소식과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